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면, 경제 관련 종합면, 이런 목차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시작을 하면은 보유 양도세 줄이자 5월 아파트 증여 크게 늘어 전국 6,547건 올 들어 최대 대출 전세 낀 부담부 증여 많아.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4월보다 많았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여 건수의 3배에 달한다. 집주인이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지난달 말까지 주택을 팔고 등기 이전을 마쳐야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달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도 양도세 부담이 있어 이달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가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로 파악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 때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잠실동 K공인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 경기 인천 집값 더 올라 서울도 3주 연속 상승. 6.17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값도 3주 연속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전주 0.16%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0.22%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규제를 피한 곳에서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경기 김포 한강 신도시나 경기 파주, 평택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의 각종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몰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면서도 구제 적용 이후에는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지난 19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세계 증시 달구는 수소차, 테슬라 돌풍 이어받을까? 미 니콜라 단숨에 2배 오르자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어 등 급등. 트럭, 버스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 이유도 내달 수소 육성 전략 발표. 수소 완성차 생산 현대차도 관심. 친환경성과 높은 경제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가 글로벌 증시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의 수소차 개발업체 니콜라는 상장 10여일 만에 주가가 2배로 올랐고 국내에서도 수소차 관련 업체의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 운송수단에서 수소차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는 이게 배터리가 만약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미국에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하니까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 주행을 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탱크만 약간 늘리고 수소 양만 더 채우면 되는 거니까 화석 연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화석연료차만큼 충전 시간이 짧고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가벼우며 작은 수소 탱크만 실으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비용이다. 먼저 수소차 생산 단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소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점을 향후 10년 내로 예상하고 있다. 연료 생산 가격도 중요하다. 최근 수소에너지 생산 가격은 일반 휘발유 가격의 140에서 150%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향후 더 낮아질 전망이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해 구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와 수소를 함께 충전하는 복합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는 2년 전 수소 전기차 넥소를 출시했다. 수소 완성차를 만드는 곳은 세계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해 토요타, 혼다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 비대면 성장주 쏠림 이어진다. 주가가 최근 급등했지만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미중 분쟁 가능성 등 리스크가 남아있어 낙관만 하기 힘들다는 게 국내 주요 증권사 의견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두 달여 만에 2100선을 돌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선반영했지만 아직 다양한 부담 요소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상반기 관심이 집중됐던 성장주와 실적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내놓은 하반기 시장 전망을 종합해봤다. 증권사들은 많이 떨어지면 1700, 크게 오르면 24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하반기 증시 전망을 밝게 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경제가 V자 회복은 힘들더라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업종별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코로나19에 직접적 혜택을 받는 소프트웨어나 비대면 플랫폼 관련 종목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쏠림의 현상이 장기화라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한 코로나19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주를 택하는 전공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FN 가이드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할 상위 16개 기업은 이게 중요하네요. 네.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NHN,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대웅제약, 셀트리온,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C 등이다. 사야 되나요, 이거? 네, 마지막 종합면. 정부 56조, 한은 65조 풀었지만 기업 가계, 투자 소비 대래 줄어. 기업 가계 대출 108조 늘었지만 90조 다시 예금으로. 풀린 돈 금융권서만 맴돌아. 일부는 자산 시장에. 규제 개혁으로 실물 경제 살려야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최근 넉 달 동안 12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7배 이상 크다. 덕분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문제는 실물 부분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자산 시장을 부풀고 있는데
실물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푼 돈은 121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공급한 자금은 64조 6천억 원 규모다.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198억 7,200만 달러를 금융회사에 풀었고 40조 7,600억 원을 시중에 공급했다. 정부가 공급한 자금은 56조 4천억 원 정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기로 한 돈 약 250조 원 중 일부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추면서 시중 유동성은 더욱 더 늘어났다. 기업 대출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76조 3천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역시 32조 5천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늘어난 은행 예금만 90조 1천억 원이었다. 기업과 가계에서 늘어난 대출이 108조 8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 이상 다시 은행으로 들어온 것이다. 지난 1분기 통화 유통 속도는 0.64 수준으로 파악됐다.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의 연간 환산액을 광의 통화 M2로 나눈 수치다. 통화 유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가계 금고에 쌓인 현금은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2126.73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지난달 3월 19일 1457.64와 비교해 45.9% 뛰는 등 코로나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1월과 비교해 1.4%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9월 12일 1477.92 수준을 회복하는 데 무려 10개월, 2009년 7월 20일 코스피 지수 1478이 걸렸다. 10개월 걸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전국은 3년이 걸렸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제 진작보다는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 회장입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실물 시장을 우회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 실물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회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실물 경제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마지막 인플레 베팅 하는 큰손들. 금값 8년 만에 최고. 10년간 과도한 통화 팽창에도 글로벌 분업으로 저물가 유지. 코로나발 공급망 붕괴로 물가 상승 압력 다시 커질 듯. 금, 물가 연동 채권, 부동산 주목.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22일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선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2% 오른 온스당 1766.40달러, 약 213만 원으로 마감했다. 2012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최근 금값 랠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안전자산인 주식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현 시점에도 금값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금과 물가 연동 채권, 부동산, 목재 등에 눈독을 들이는 글로벌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10년간 잠자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울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1년 8월 온스당 1888달러를 6개월이면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의 통화량 공급에 비해 신축 부동산 공급은 더디다며 부동산 운용사 주식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금융회사 리걸 제프리는 건설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올 초 목재 투자에 나서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네, 이번 주 6월달 마지막 주 경제 신문을 읽어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